지구에 불 꺼놓고 어디가 불이 가장 밝게 비쳐있냐 이거 위성에서 보면 네. 그 유명한 도시들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사막지대가 엄청나게 밝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플레어링이라고 해서 메테인 가스를 그냥 태우는 거거든요. 왜 태우냐? 그 태우면 CO2가 나오잖아요. 지구 온난화에 이산화탄소보다 그 정도로 메테인이 안 좋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메탄가스를 방출해버리는 것보다 메탄가스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네브라스카 같은 사막지대에 네. 도시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위성에서 보면 거기 밝게 빛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메테인 가스를 태우고 있는 플레어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은 지금 국민 욕받입니다. 저도 기자분들도 하물며 정부에서도 심심하면 물어뜯고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의 위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삼성의 지원이라든가 돈은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민 욕받이 삼성이 연구자들에게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라고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의 지원을 받은 포스텍 화학과 황승준 교수님 연구팀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젝스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신비의 광물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 몇 없는데요. 오늘은 삼성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역대급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촉매가 없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몸속에도 생체 촉매인 효소가 오늘 먹었던 밥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요. 반도체에서도 자동차에서도 플라스틱 합성에서도 모두 촉매가 사용됩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화학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려면 엄청난 열 또는 압력이 혹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지구온난화로 난리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얘네가 좀 너무 세.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그러면 만약에 촉매를 써서 싹 분해시켜버리면 지구온난화 해결도 가능하겠죠. 삼성의 지원을 받아서 포스텍의 황승준 교수 연구팀은 제올라이트라는 신비의 광물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메탄가스를 메탄올로 바꿔버렸습니다. 현재 교수님이 미국에 계셔서 제가 화상통화로 그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그 제올라이트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고 무슨 용도로 쓰는 걸까요? 지올라이트 기반의 커퍼 촉매는 메세인을 산화시켜가지고 메탄올을 만든다던가 NO2라든지 NO라든지 이런 가스를 환원시키는 촉매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촉매 활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나타내는 촉매라고 하면 고온고압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냥 앰비언트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촉매 개발이 필요한데 그 자연은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몸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촉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잘 매개하려면 저희가 온도를 높이거나 어떤 가압된 환경에서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이나 불균일기의 촉매들은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게 많은 것들이 관여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 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만 사람이 만든 촉매지만 굉장히 이런 앰비언트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하쉬하지 않은 환경에서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올라이트는 사실 널려있는 물질인데 네. 그러니까 메테인을 메탄올로 바꿀 수 있는 촉매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자연에 존재하는 지올라이트에서 사이트를 커퍼로 치환시켜서 만든 촉매고요. 네. 아이러니하게 엑소모빌이라고 하는 정유회사가 개발한 촉매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텍에서도 이걸 두고 지구온난화를 막는 신비의 광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정도 높은 온실 효과를 가지니까 요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젝스의 논문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젝스 논문이 어떤 건지 좀 연구의 의의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화학자들이 꿈꾸는 굉장히 드림 반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테인의 네. CH 결합을 바로 사용해서 그걸로 메탄올을 만든다. 굉장히 유용한 반응이고 중요한 반응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메세인을 바로 메탄올로 만드는 건 너무 좋지만 메세인의 CH 결합이 한 109kcalmol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결합이에요. 걔를 끊으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온 고압의 환경이 이제 불균일계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에서도 필요한 건데, 거기에 도달을 하려고 수많은 무기화학자들이 이제 합성 촉매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고, 저희가 연구를 하기 전에는 한 76 kcal/몰 정도가 제일 높은 에너지를 뜯을 수 있는 촉매였어요. 지올라이트 백본에 알루미늄과 함께 실리콘이 함께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옥시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알루미늄의 컨텐츠를 증가시키면 그 머티리얼에 메세인에서부터 메탄올이 만들어지는 그 양이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루미늄이 뭔가 역할을 할 건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였고, 그래서 알루미늄이 반응속도론적으로 그리고 연력학적으로 임팩이 있다라는 것을 밝힌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구온난화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들어내는 그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키우는 가축들이 내놓는 방대한 양의 메테인 가스가 사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가져다가 다이렉트하게 저희가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메탄올을 만드는 건 굉장히 임팩이 클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스타트업 소우주 앱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수억 원을 날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실패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내 나이에 이렇게 실패를 해보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고객 반응을 찾지도 못한 채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실패는 어느 정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리벨리온 AI의 박성현 대표님도 적어도 반도체에선 1000번 정도는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가진 거 없는 놈들은 너무 많이 실패하면 죽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밉든 곱든 현재는 삼성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최근에 주가 상황도 좋지 않고, 물론 비판받을 부분들도 많지만 사회 환원에 있어서는 진짜 국내에서는 욕할 게 없어요. 물론 삼성이 뿌리는 씨앗들 중에서는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싹을 멋지게 틔워버립니다. 연구자들한테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는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어쩜 그렇게 도와주는 게 실패를 견딜 수 있게, 실패를 해도 죽지 않게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촉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촉매 덕분에 언젠가 인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겁니다. 실패 위에 쌓이는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견디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들, 그것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촉매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번 연구를 좀 지원해 주신 이제 여기 보니까 삼성미래 육성재단, 이런 이제 기술들의 지원에 삼성이라던가 여러 대기업들에서 그룹사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사실은 굉장히 펀더멘탈하고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를 하겠다고 한 연구자들에게 조건 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진짜 전폭적인 삼성의 어떤 펀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금 도전적인 연구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면 저희 학생들도 실제로 포스텍 화학과에서 졸업을 하고 박사 과정을 받고 제일 많이 간 회사가 삼성전자거든요. 아, 정말요? 네. 잘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펀딩이 있고, 그보다도 더 많은 양의 기업들이 지원하는 펀딩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원을 하지만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붙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유롭게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다 할 수 있는 연구 할 수 있도록 펀딩을 지원해주거든요. 삼성이 특별히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특정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더 좋은 게 나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당연히 연구자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연구자가 거기까지 가는 수많은 노력 끝에 갈 수 있지만, 가는 길에 원래는 생각지도 않던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고, 그게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나 발명이나 발견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미래기술육성재단이라는 이런 펀드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다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시간에 효율적인 뭔가를 해가지고 최대 아웃풋을 끌어내는 데에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갖고 있던
일단 어떤 지리적인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했을 때 예상치 않게 터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미래를 지배하는 기술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거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 한국에서는 그런 지원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알기로 삼성이 아마 이제 미래기술 육성재단이 지원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굴지의 기업들이나 뭐 이런 곳에서 조금은 더 이러한 문화, 이런 생각들이 잘 자리 잡아서 단시간에는 이익이라는 게 회사의 이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지 아닐지도 명확하지 않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결국엔 국가 경쟁력이 어느 시점에서 폭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촉매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게 또 결국에는 인류의 삶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촉매가 되기를 희망합니다.